코로나 상황 속 네 번째 명절을 맞은 가운데 이번 설 연휴 귀성길 방역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중국에서 온라인을 통한 종교 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런 행정 지침이 내려진 이유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100년 넘게 보관돼 있던 문화재급의 기독 예술 작품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문화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는 해성아트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예수교대 한성결교회 유지재단 제11대 이사장에 안양 좋은이웃교회 김윤석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CBMC 부산 북부연합회 신임회장에 김성우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김 회장은 올해의 축복을 기대하며 함께 동역해달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벌써 네 번째 명절을 맞았습니다. 여전히 확산세가 심각해 이번 연휴에도 고향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부는 설 연휴 기간이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다음 달 2일까지의 한시적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 연휴가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명절을 보내면서 전국적 이동과 만남이 얼마나 큰 코로나 상황의 위기를 가져오는지를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번 설에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접촉 면회가 내달 6일까지 금지됩니다. 다만 사전 예약을 통한 비대면 면회는 가능하며 임종 등 특수한 상황일 경우 기관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전통시장에는 설 특별 방역 점검이 시행됩니다. 온라인 특별 판매전과 안심코를 활용하는 등 출입자 명부 관리가 권고되며 쇼핑몰 마트에 대한 방역 패스도 그대로 유지돼 백화점과 마트 등은 비대면 판매가 권장됩니다. 모든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모든 음식류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됩니다. 귀성객이 많이 몰리는 철도의 경우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하고 모든 승차권 예매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처럼 탑승 전에는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해 접촉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버스터미널도 수시 방역은 물론 비대면 예매를 활성화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벌써 네 번째로 명절을 맞이하게 된 시민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한 2년 동안 할머니를 못 뵈가지고 이번에는 좀 완화가 돼서 할머니도 뵙고 친척분들도 다 같이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빨리 회복이 돼서 이제 많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재미있는 놀이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코로나가 없는 환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부득이하게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3차 백신 부스터샷 접종과 진단검사를 반드시 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휴 이후 감염자 급증의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선 전 국민적 방역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최근 중국 내 종교 탄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외국 단체나 개인이 주관하는 예배 등 종교의식의 인터넷 중계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한 건데요. 중국에서 이러한 지침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얼마 전 해외 기독교 서적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중국 온라인 서점 대표 천위 씨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외 기독교 서적을 수입 면허 등 정식 허가 없이 판매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과 벌금 약 3,700만 원이 선고된 겁니다. 왕이 목사가 집필한 복음의 정변이라는 책을 판매했다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종교 탄압, 이젠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오는 3월부터 외국 단체나 개인이 주관하는 예배 등 종교의식의 인터넷 중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등 5개 부서가 인터넷 종교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을 공포하면서부터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중국에서 승인된 공인종교 단체만이 종교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30년간 선교 활동을 해온 한 선교사는 이에 대해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중국의 이게 종교 정책 중에서 중국화되는 것을 계속 이끌어가는 거죠. 종교의 중국화라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다른 어떤 사회나 종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까지 포함해서 시진핑 정권의 일당 독재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일환으로 볼 수가 있죠. 문제는 코로나 시대 온라인을 통한 종교 활동이 전면 금지되면 현지 선교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 검열이 심해지자 그리스도라는 한자 대신 암호화된 다른 이니셜을 사용하거나 온라인 게시물에서 예수님, 하나님, 아멘 등의 단어를 삭제하는 일이 생겨나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어권 선교사는 이런 중국의 방침에 가정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교회에서 이제 가정교회에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어떻게 이제 반응하느냐, 또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느냐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중국 교회, 가정교회 그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중국은 기독교 박해 국가 17위입니다. 당분간 박해 추세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오래된 작품은 그 당시의 시대상과 기술을 담고 있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기독교 성화도 예외는 아닌데요. 특히 기독교 성화는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성경에 기초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줍니다. 최근 130여 년 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독교 성화가 부산에서 전시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부울경본부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전시장 안 수많은 작품들 사이로 눈에 띄는 두 개의 작품이 보입니다. 자수와 유화로 만든 예수 그린 두 점입니다. 각각 130년 전과 80년 전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130년 전 대한제국시대에 만들어진 이 작품은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기술로 만들어진 꼰수입니다. 자수의 순우리말로 일일이 매듭을 짓는 방식에서 유래됐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기계수와는 달리 매우 정교하고 작가의 섬세함이 잘 반영됐습니다. 유화로 그려진 그림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부흥하려던 초기인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에 완성됐습니다. 이 두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곳은 최근 부산에 문을 연 해성아트센터로 부산광역시 미술문화협회 김종신 회장이 새롭게 선보이는 전시관입니다. 요 뒤에 보면 이렇게 매듭이 다 되어가 있죠. 매듭이 되어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조선시대 꼰수라 그리 말합니다. 기계수는 이 매듭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것도 매듭이 없고요. 이 천이나 이 캔버스가 우리 겁니다, 우리 거.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김 회장은 오랜 외국 생활과 타지 생활을 통해 신앙의 기복을 많이 느꼈지만 우연한 기회로 예수님 성화를 수집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만 감상하는 것이 아닌 전시관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고 예수님의 역사, 우리의 성화를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전시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60여 년 전부터 미술품과 예술품을 모아온 김 회장은 부산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환경이 많이 열악한 것을 느끼고 부산 지역 시민들과 온 국민들 모두가 좋은 미술품들을 관람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집한 작품들을 대중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거룩한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제 가슴속에 늘 싹 덮고 또 이 그림을 이 자리에다가 제일로 문 열고 들어오면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계절마다 기획전을 열어서 또 시민들에게 공유도 하고 세계까지 우리 문화재를 알려가지고 국제적 우리 문화재 지킴의 역할을. 이 밖에도 이중섭의 소그림은 작가가 그린 원본을 소장하고 있고 그 외에 다수의 유명 작품들을 함께 전시하고 있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문화생활 수준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기독 성화를 수집하고 전시에 방문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파하고 문화적으로 낙후된 부산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공유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김종신 회장.
부산이 문화도시로 재탄생하는데 주춧돌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부울경에서 구티비 뉴스 이진우입니다. 예수교대 한성결교회 유지재단 제11대 이사장에 안양 좋은이웃교회 김윤성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엔 총회장 이상문 목사를 비롯해 재단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김 목사는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과 안양 동안경찰서 경목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단 99회기 총회장과 은급재단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CBMC 부산 북부연합회가 부산 아바니 호텔에서 신년 할애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직전 회장인 박보석 권사가 이임을 하고 신임 회장으로 김성우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김성우 회장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 한 해 주실 큰 축복을 기대하며 함께 동역해 주길 바란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구티비 부울경 혼성합창단 김샤론 목사의 공연도 이어져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후 특강에는 경남정보대학교 김대식 총장이 강사로 나서 봉사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아프리카 감비아 지역에 소수부족 언어인 졸라어로 번역된 성경 기증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성경 기증은 점촌 제일교회의 후원, 신미란 선교사의 완역과 보급으로 이뤄졌습니다. 감비아는 전체 인구의 약 90%가 이슬람을 믿는 기독교 불모지며 그중 졸라부족은 언어는 있지만 사용하는 문자가 없어 문맹률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이 처음으로 하루에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3,012명 발생했고 누적 확진자는 76만 3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선 건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해 국내 확진자 급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 시도의 신규 확진자 수 역시 종전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경기도는 4,221명, 서울은 3,1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출산한 산모 3,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9.8%가 출산 전까지 하루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들 산모 가운데 77.5%는 다시 일터로 복귀했거나 복귀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53.3%가 아내의 산후조리 기간에 출산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고철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국내 고철 평균 가격은 1월 셋째 주 기준 톤당 60만 1,000원입니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 국내 쇳물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외 철강사들이 고로와 용광로를 포함하는 일관제철에서 전기로로 신설하면서 고철의 수요가 늘어난 탓입니다. 고로에 들어가는 주원료는 철광석, 석탄이지만 전기로는 고철을 녹여서 쓰며 전기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고로의 25%밖에 되지 않아 탄소 중립에 적합한 시설로 알려졌습니다. 청년의 안전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한 청년 희망적금이 내달 21일 출시됩니다. 청년 희망적금은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2021년에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왕실 보석절도 사건 이후 냉랭했던 외교 관계를 30여 년 만에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26일 외신들에 따르면 전날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프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가까운 미래에 대사를 임명해 상호 파견하고 경제, 교역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1989년 태국인 근로자가 사우디 왕자의 집에서 약 238억 원어치의 보석들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난 사건을 계기로 30년 넘게 냉각 상태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간 25일 민간 대기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공식 철회한다고 관부를 통해 밝혔습니다.
다만 접종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은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기업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직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13일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의무화 조처가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를 들어 무효화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원주민 아동 유해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매장지가 또 발견됐습니다. 캐나다 통신 등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윌리엄 스레이크 지역 원주민단체는 이 지역의 옛 원주민 아동 기숙학교터에서 지중 탐사 작업을 벌인 결과 아동 유해로 보이는 93구의 매장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매장지는 1891년부터 90여 년간 원주민 아동 집단 수용시설로 운영되던 곳이었습니다. 현지 원주민 대표는 이번 발굴은 캐나다에서 인간 행위의 가장 어두운 이면을 돌아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식량난이 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옥한 흑토지대가 있는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식량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밀 등 곡물 생산의 중심지입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실제 침공하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유럽이 식량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는 전쟁으로 곡물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면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이는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등 식량 수입 국가들의 정치적인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예년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세종과 충북, 전북, 대구, 경북이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강릉 7도, 대전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7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는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탄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종교를 중국 공산당 아래에 두고 통제하겠다는 속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역에선 기독교인과 교회 수를 줄이고 가정교회를 없애는 정책이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관심과 기도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